현직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준호가 중국 공안에 구속됐습니다. 중국에서 재판을 받고 정식 사법 처리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재판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는 건지, 앞으로 재판 절차는 어떻게 될지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손준호 선수가 받는 혐의가 뭔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혐의가 네. 비국가 공작 인원 수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손준호 선수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손준호 선수는요, 국가대표로 활약한 지 이미 꽤 오랜 기간이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이 2014년도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또 함께 일궜었고요. 예. 작년 카타르 월드컵에도 출선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유능한 선수입니다. 2020년도에는 이제 국가 K리그에서 MVP로 뽑혔고 이제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2021년도에 중국으로 이적을 했거든요. 지금 손준호 선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비국가 공무원 수뢰 혐의입니다. 이 비국가 공무원 수뢰 혐의라고 한다면 비국가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서 일종의 뇌물을 수수받았다, 이런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손준호 선수는 지금 국가대표이기자 또 중국에서 현재 프로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축구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 선수에게 이 비국가 공무원 수뢰 혐의가 적용되었다면은 일종의 승부 조작과 관련해서 어떤 불공정한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디까지나 지금 혐의를 받고 이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손준호 선수 소속팀의 이전 감독과 선수들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준호 선수의 에이전트도 지금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내막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사실 수사 전체적인 과정으로 보자면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이미 시간이 좀 진행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재판이 좀 진행이 돼 봐야 구체적으로 손준호 선수가 어떤 혐의에 얼마만큼 연관이 되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인지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확실한 부분은요, 손준호 선수의 소속팀이죠. 이 타이산의 하오웨이 감독 역시도 이제 승부 조작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축 선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외국 선수들의 이적이나 이런 부분에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 에이전트 역시 지금 같은 혐의로 형사 구류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중국에서 지난해부터 이런 불법적인 반부패 범죄, 특히 스포츠 업계에서 좀 관행처럼 뿌리 깊게 박혀져 있었던 승부 조작이나 이에 따른 뭐 도박 문제 등 각종 이런 부패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칼을 뽑아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지금 이 팀의 주축 선수들과 그리고 감독 역시 에이전트까지도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서 정확한 혐의는 정확히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지만 손준호 선수 역시 같은 혐의, 같은 내용으로 어떤 연결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관련해서 손준호 선수 측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손준호 선수 측에서는요, 일단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혀 연관되는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요. 사실 이 손준호 선수의 정확한 혐의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래도 일단 중국,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수사 초기다 보니까 정확한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어떤 혐의로 어떤 재판을 받고 있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식적인 입장이 밝혀진 것이 아니라 이제 중국 외교부 이제 대변인이 이 손 선수의 형사 구류 직후에 이 비국가원 수뢰 혐의로 구금됐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밝힌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 이후에 손준호 선수 측에서는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금품 수수나 이런 거에 관련된 바가 없고, 특히 사실 이 손준호 선수가 굉장히 플레이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료도 상당했고요. 현재 연봉도 뭐 40억 수준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떤 탑 클래스 대우,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어떤 승부 조작 혐의에 가담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손 선수가 이제 지난달 12일 이제
한국으로 입국을 하려다가 갑자기 잡히게 되었어요. 공항에서 구류로 잡혀 들어가게 되었는데 당시에도 손 선수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왕복 티켓을 끊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어떤 도피 목적으로 들어오려다가 잡힌 것이 아니라 그럴 의도였다면 편도만 끊었겠지 않겠느냐. 중국으로 돌아갈 것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잡힌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으면서 지금 모든 혐의는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손준호 선수 이 구류됐다가 구속 수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환된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구속으로 전환된 거는요. 사법 절차상으로는 사실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네, 지난 12일 손준호 선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에서 바로 연행이 되면서 형사 구류가 시작되었거든요. 중국 내에서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일단 형사 구류, 일종의 임시 구속이라고 좀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요. 예. 수사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일단 구류해두는 최장 기간이 37일입니다. 그게 이제 37일의 형사 구류 가능 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서 이제 관련 당국의 비준을 받아서 구속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 비준을 받은 것이고 이제 구속 상태로 전환이 되게 된 겁니다. 정상적인 사법 절차라고 할 수는 있는 것이고 이제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구속이 됐다고 해서 혐의가 인정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재판 결과에서도 지금 재판을 구속 상태로 받느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받느냐는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고요. 당연히 비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는 것이 본인의 입장에서도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받은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예. 구속의 필요성은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무죄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이제 구속 상태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이제 구속이 됐으면은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됩니다. 근데 다시 수사에도 좀 보강이 필요하고 재판이라는 것이 또 짧게 끝날 것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좀 장기간 구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크게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구류 기한이 만료가 돼서 구속 수소로 전환이 됐고 현재 손준호 선수가 어디에 구속이 돼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 또 아무래도 인신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 등에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도 변호사와 함께 손준호 선수를 보러 방문을 했었고요. 이렇게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 나라의 영사관에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영사관 측에서도 지금 관련해서 긴밀하게 중국 외교 당국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손준호 선수도 만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손준호 선수가 현재 건강상으로는 좀 건강하게 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라오닝성 차오양 공항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우리 이제 대사관에서도 손준호 선수의 개인 정보이고 이제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어디에 어떻게 구금이 되고 있는지 어떤 혐의, 어떤 조사를 받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어 있는 거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손 선수 이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데 중국의 형사 재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임시 구속 같은 상태에서 형사 구류된 상태 조사를 받다가 지금 기간 만료 37일이 지나서 구속으로 전환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후 통상적으로 한 2개월 정도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에 구속 상태로 어떤 보강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기소, 그러니까 재판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예. 보면 이 기간이 벌써 한 통상 2달 정도는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우에 따라 사안이 복잡하다거나 연루된 사람이 많다거나 금액이 크다거나 중요성이 높은 사안,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진행될 수도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구속 상태 재판이 진행됐다면 이제 수개월 정도 소요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거듭 강조드리는 바와 같이 현재 구속이 됐다고 해서 어떤 혐의가 입증이 됐다거나 유죄의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철저하게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긴밀하게 어떤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2개월 정도 보강 수사 이후에 재판을 통해서 정확한 유무죄 혐의가 밝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평균적으로 2개월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간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룹 엑소의 전 멤버였죠. 이 중국인 크리스가 이 성범죄 혐의를 받아서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당히 재판 기간이 길었던 걸로 보는데
손준호 선수의 경우에도 길어질 수도 있다는 그렇죠. 이야기겠네요. 이제 최근에 굉장히 눈길을 끌었던 사건이 이제 그룹 엑소의 전 멤버였던 크리스가 중국에서 이제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물론 사안은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똑같이 이제 크리스의 경우에도 구류 이후에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가 한 10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소 후에 재판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엑소 전 멤버 크리스는 사실 굉장히 중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 13년 이후에는 강제 추방 명령을 받은 그런 상태거든요. 강간죄와 집단 음란죄 등의 혐의로 13년을 받았는데 사실 중국 공안의 수사만도 사실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요. 재판도 그 이상의 또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사안 역시도 사실 어느 정도 재판에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도 빠른 해결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잠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손준호 선수 아직 형이 확정된 게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현직 혹시 중국 공안의 부당한 인권 침해 소지는 없는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손준호 선수가 변호인 접견 등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경색된 한중 관계 때문에 이런 점에서 오히려 우리 선수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닌지, 받을 우려는 없는지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선수가 일단 외국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고 외국에서 구속까지 된 건 정말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굉장히 낙담이 크신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최선의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지금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영사관에서도 이제 손준호 선수를 면담하고 필요시 영사관에 소속된 변호사라던가 아니면 한국에서의 변호사 파견 그리고 현지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이제 변호사를 파견하긴 했었지만 사실 아직 굉장히 수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큰 소득은 없이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한국 대사관도 지난 5월에는 면담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또 그 당시 면담에서 손준호 선수가 일단 잘 지내고 있고 부당한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다고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은 손준호 선수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예. 어떤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혐의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더 소명할 건이 없는지 좀 적절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무래도 만에 하나라도 이게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실 굉장히 중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 생활 역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5년 이상의 실형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 이런 반부패 범죄, 특히 이런 스포츠와의 어떤 결탁에 대해서 굉장히 철퇴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특히 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열망이 강한 상태예요. 월드컵을 개최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요.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여의치 않아서 중국에서는 특히 축구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보면 높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어떤 자정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의 축구와 관한 어떤 담합 그리고 어떤 승부 조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선수가 이런 승부 조작에 가담해서 징역 6년 정도를 선고받았던 사례도 있다고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고요. 이 뇌물수수죄, 어떤 승부 조작에 따라서 부정하게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중국 내부에서도 5년 이상의 어떤 5년 정도의 실형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뇌물 수수를 실제로 했는지 여부, 금액이 어떻는지 여부, 승부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형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일단 속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중국 내에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중국 내, 중국 프로리그에서 발생한 상황이라 속지주의라고 하죠. 그 나라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나라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속지주의에 따라 어쨌든 손준호 선수는 중국 내에서 재판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손준호 선수가 미드필더예요. 그러니까 보통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 수비수나 골키퍼 등이 일부러 실수를 해서
골을 먹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최전방 공격수가 승부에 직접적으로 가담할 확률이 있지 미드필더가 어떤 방식으로 승부 조작에 가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축구의 어떤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점들도 좀 잘 밝혀져서 손준호 선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재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수사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 혹시라도 실형을 선고받으면 손 선수 뭐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네, 이것도 사실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벌금형이나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일단 국가대표라는 선수 자격을 일부라도 어떤 이런 승부 조작이나 불법적인 범죄에 가담했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손준호 선수가 전혀 어떤 혐의가 입증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가대표 명단으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현 선수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예. 어떤 부분이든 유죄가 일부라도 확인이 된다면은 국가대표 발탁이나 선수 생활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있을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강제 추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어떤 팀 내에서의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 내에서 팀에서 이름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선수 생활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은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